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13강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 13강인데요. 여러분 교재가 116쪽이 되겠습니다. 116쪽. 오늘 매각물건 사례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오늘 사건은요, 지난 시간 공부했지만 재매각 사건이면서 재매각 사건이면서 반값 매각 물건이 되겠습니다. 반값. 그런데 여러분, 이 반값 매각 물건, 여러분 경매시장은 도매시장이기 때문에 반값도 많이 나와요. 4분의 1 가격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반값 매각 물건이라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건 번호 보실까요? 2013 타경 9493입니다. 2013 타경 9493 사건인데 서울 동부지방법원 번호는 4개. 매각기일은 지난 9월 22일이었습니다. 매각기일은 9월 22일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그날 유찰돼 가지고 다시 10월 27일 날로 이제 연기가 된 건데 거기 매각기일을 고쳐주세요. 매각기일은 9월 22일이었는데 유찰돼 가지고 지금 2014년 10월 27일로 이렇게 변경됐습니다. 자, 이거는 소재지가 어디냐?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이동 546-4번지. 여러분 저 테크노마트 아시죠? 테크노마트가 21층인가 있나요? 그게 21층. 테크노마트가 있습니다. 5층입니다. 5층 B0235, B024. 지금 호수가 두 칸이 나왔네요. 23호와 24호가 나왔는데, 자, 물건 종별은 뭘까요? 근린상가가 되겠죠. 사건 접수는 작년 2013년 5월 20일. 입찰 방법은 기립찰. 건물 면적은 23.76입니다. 대지권은 아주 적죠? 6.3제곱미터. 매각 물건은 토지, 건물, 일괄 매각이고요. 소유자 김헌동, 채무자 김헌동, 채권자는 신한은행이 되겠습니다. 감정가는 1억 1,800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26%라고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또 20%가 떨어졌으니까 지금 20%까지 떨어졌습니다. 최저가 20%. 20%. 그런데 거기 최저가 26%. 지금 보증금이 최저가가 3천이고요. 재매각 사건이기 때문에 보증금이 얼마입니까? 20%입니다. 20%. 그렇죠? 20%. 지금 이제 요건 9월 22일 날일 때 이렇게 보증금이 20%가 619고요. 지금 9차까지 떨어졌죠. 거기 여러분 입찰 진행 내용 보실까요? 자, 처음에 변경됐죠? 여러분 변경되는 것은 지난 시간에 공부하셨나요? 주로 변경, 거기 여러분 2013년 10월 7일 날 최저 매각 가격이 첫 번째 1억 1,800일 때 변경된 거는 뭐냐면 법원에서 여러 가지 미비한 사항이 있어서 변경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변경되는 것은 채권자가 매각기일을 연기 요청으로 변경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채권자가 매각기일을 연기 요청하는 겁니다. 채권자가 매각기일을
연기 요청해서 변경되는 경우가 많고요. 자, 1차 유찰, 2차 유찰, 한 번씩 유찰되면 20%씩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3차 유찰, 4차 유찰, 5차 유찰. 어허, 6차에 낙찰됐네, 6차. 6차에 낙찰이 됐는데요. 자, 여러분, 6차가 언제입니까? 6차가 2014년 6월 2일 날 낙찰됐습니다. 6월 2일 날 낙찰됐는데, 하하, 두 사람이 왔네, 두 사람이. 그런데 미납됐습니다. 미납해가지고 다시 나왔으니까 뭡니까? 재매각 사건이 되겠죠. 그런데 자, 여러분 이걸 가지고 이제 여기서 연구할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법원 사이트나 또 그 일반인 이런 회사 사경매 사이트를 보시면서 왜 이 사람이 미납했을까? 잘못 받은 거죠. 이거 사실은 낙찰을 받기 전에 임장활동을 해야 되는데 아마 제가 볼 때 이분은 낙찰을 받고서 임장활동한 거예요.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관리사무실에 가보니까 관리비가 엄청나게 미납돼가지고 말이죠. 관리비가 막 1, 2천만 원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테크노마트가 이게 지금 사용 승인 떨어진 게 언제죠? 이게 98년인가 그럴 겁니다. 98년. 테크노마트가 98년. 그러면 이때 이거 참 대단했었죠. 열기 대단했습니다. 이거 98년도, 99년도, 2000년도만 해도 완전히 그 상가가 활성화됐었죠. 그러면서 그 뒤로 계속 경기 침체로 인해서 영업 활동이 잘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 세입자들이 영업이 안 된다는 것은 손실이 생긴다는 거죠. 장사가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도 경매물건으로 무지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감정가가 1억 1,800인데 2,400까지 떨어졌어요. 이거 받아도 효용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받아가지고 거기서 장사를 해도 장사가 잘 안 되고요. 여기는 관리비가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여기는 손익분기점이 맞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낙찰받으면 안 되는 물건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테크노마트 경매물건 많이 나왔을 때 감정가가 1억 1,800인데 뭐 2천, 3천만 원이면 낙찰받는데 낙찰을 받아도 효용가치가 없다니까요. 많이 질문들 했습니다. 이거 낙찰을 받아도 되냐고요. 이거 효용가치가, 투자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건이 있어요. 이게 6월 2일 날 낙찰을 받아놓고 자, 그러면 6월 2일 날이면 매각 허가가 언제 떨어지죠? 매각 허가 결정이 6월 9일 날 떨어지는데 이 낙찰 받은 사람이 말이죠. 6월 9일 날 어떤 액션을 취했느냐? 6월 9일 날 매각 허가 결정은 아침 10시에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최고가 매수 신고인 매각 불허가 신청서를 냈습니다. 얘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매각 불허가 신청을 6월 9일 날 했다는 거야. 아마 6월 9일 날 이미 매각 허가 결정이 10시에 떨어졌을 겁니다. 근데 이분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매각 불허가를 6월 9일 날 몇 시에 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좋아요. 10시 전에 매각 불허가 신청을 했다고 한들 매각 불허가가 되겠냐 이 말이죠. 이미 제가 볼 때는 이 물건은 법원에서 매각 허가 결정이 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제가 짐작으로 이렇게 매각 허가가 불허가 신청이 안 받아들였느냐 하는 것은 법원에서 말이죠. 6월 18일 날 그러면 6월 9일 날 매각 허가 결정이 떨어졌으면
이의 신청 기간 언제까지입니까? 일주일이니까 6월 16일까지가 이의 신청 기간입니다. 항고 기간이죠. 항고 기간. 항고 기간이 6월 16일까지 지나면 법원에서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에게 잔금 납부하라고 6월 18일 날 뭘 보내느냐? 최고가 매수 신고인에게 대금 지급기한 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6월 18일 날. 최고가 매수 신고인에게 대금 지급 기한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나옵니다. 아니 여기 책이 없는데요? 이거는 책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대법원 사이트에 가서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어디서 보느냐? 문건 송달 내역입니다. 대법원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문건 송달 내역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들어가 보시라고. 모든 사건에 문건 송달 내역을 들어가시면 법원에서 문건을 발송하고 접수받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6월 18일 날 법원에서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에게 대금을 잔금을 납부하라고 대금 지급기한 통지서를 발송했다는 것은 6월 9일 날 이미 매각 허가 결정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냈던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냈던 그 보증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가 6월 6차니까 3,800이니까 보증금 10%니까 386만원 보증금 몰취당하는 겁니다. 몰수. 그래서 그렇다고 법원이 갖는 게 아니라 그 몰수된 보증금은 배당재단에 포함시켜가지고 나중에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6월 2일 날 낙찰 받아놓고 잘못 받은 거죠. 그러면 오히려 돈을 벌려고 하다가 경매물건 낙찰 잘못 받아가지고 손실이 발생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7차에 유찰됐죠. 8차 유찰. 그래서 9차까지 나왔습니다. 9차. 자, 10월 27일 아직 안 됐죠. 2,474만 6천원. 이거 낙찰을 받아도 효용가치, 투자가치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사실은 토지 가격을 보게니까요. 이거는 개별공시지가가 높더라고요. 아니죠. 개별공시지가가 지금 얼마냐면 조사해보니까요. 역시 여러분 이것도 어디에 들어가면 됩니까?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에 들어가셔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이동 546-4 하면은 토지 이용 규제 그 토지 이용 규제가 나오겠죠. 개별공시가를 조사해보니까 723만원이었습니다. 1제곱미터당. 그런데 대지권이 얼마입니까? 6.3입니다. 대지권. 이 상가 건물의 땅, 그 건물 전용 부분에 대한 토지의 사용 권리가 대지권이 6.3이었습니다. 하니까 땅값만 4,554만 9천원이 되겠죠. 개별공시지가가. 그러면 이거 낙찰을 받아서 장사도 안 되고 임대도 안 되고 만약에 임대가 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임대가 된다면 5층 23호하고 24호인데 이게 감정가가 지금 1억 1,800입니다. 근데 2,400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낙찰 받아도 투자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는 불확성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물건 현황을 보니까요. 감정원은 현대기업 감정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테크노마트가 39층이죠. 39층. 39층 중 몇 층입니까? 5층. 39층 중 5층이 되겠습니다. 여기 39층에 가면은 부동산 TV가 있죠. 저도 여기서 부동산 TV에서 세법 강의도 하고 행정법 강의도 하고 또 경매 특강도 하고 민사집행법
방송 강의도 한 적이 오랫동안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39층이죠. 5층이고요. 그 다음에 사용 승인은 이게 건물이 98년도 지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현재 그 아이나비 이 서비스 센터에서 현재 창고로 이용 중에 있고요. 자, 토지 현황 나왔죠? 지금 564-4번지에 23호와 5층에 24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요, 당연히 서울이니까 무슨 지역입니까? 도시지역이죠. 여러분, 구이동 터미널 그 앞에 아파트도 있고 이런 그 상가도 있잖아요. 여기는 일반 상업지역은 아닙니다. 여기는 준주거지역입니다. 준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은 주거기능과 상업기능이 동시에 있는 것이 준주거지역이 되겠고요. 여기는 미관지구인데요. 미관지구인데 여기는 중심지 미관지구는 아니고요. 일반 미관지구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역사문화 미관지구도 됩니다. 일부가. 자, 미관지구에는 세 가지가 있죠. 중심지 미관지구, 그리고 역사문화 미관지구, 그리고 일반 미관지구. 그러니까 중심지 미관지구도 아니고 역사문화 미관지구도 아닌 것은 일반 미관지구인데요. 여기는 일반 미관지구며 역사문화 미관지구가 된다. 맞습니다. 현황위치. 지하철 2호선 강변역 북동측에 인근에 위치하고 있죠. 또 거기 뒤에는 시외버스 터미널이 있고요. 관공서도 있죠. 한강시민공원, 상가, 학교, 금융기관 등이 소지하고 있는 주위는 주로 아파트 단지도 있죠. 테크노마트 대형 매장, 빌딩이 소지하고 있어 주변 여건은 무난시된다. 버스 정류장 및 지하철역, 시외버스 정류장이 인근에 위치하고 강변 북로 및 올림픽도로 진출입이 용이하여 대중교통 여건은 무난시된다. 인접토지와 등고평탄한 대단위 토지로서 테크노마트 21 건부지로 이용 중에 있다. 외곽도로 정비되어 있어서 차량 진출입은 무난시된다. 여러분, 외곽도로가 정비되어 있죠. 고속도로도 탈 수 있고 또 강변도로, 올림픽도로 다 탈 수 있어요. 참고사항에 보니까 6월 2일 날 4,080만원에 두 사람이 왔는데 낙찰을 받아가지고 대금을 빈합했던 사건입니다. 역시 재매각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임차인 현황 볼까요? 자, 말소 기준 권리는 98년 9월 26일입니다. 98년 9월 26일이고 배당 요구 종기일은 2013년 8월 12일이 되겠습니다. 8월 12일. 임차인 점유 부분 나와 있죠. 임차인 이흥복 씨가 점포 5층에 23호 땡크웨어 주식회사 보증금 7천만원 월 924만원 사업자 등록은 2010년 6월 3일 확정일자 미상 배당 요구일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건 목적물 소재에 출장한 바 문이 잠겨있고 거주자가 부재 중이어서 조사를 하지 못했다. 집행관이 나가보니까 본건 목적물에 문이 잠겨 있었다는 거죠. 자, 등기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경매 사건은요, 등기부를 보시고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등기 목적은 1번 소유권 이전 매매,
98년도 건물이 져졌죠. 그런데 98년 9월 26일 날 김헌동 씨가 58년생인데 이걸 샀네요. 그리고 98년 9월 26일 날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에 신한은행에서 7,800만 원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때는 나왔어요. 이게 분양가가 막 한 그 당시 1억 5천 2억이니까요. 7,800만 원 근저당 설정. 또 근저당 2000년 10월 19일 날 신한은행에서 1억 5,600만 원 또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4번 압류.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압류했다는 것은 지방세를 못 냈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테크노마트 상가 가지고 있으면 뭘냅니까? 재산세가 나오잖아요. 토지분 재산세는 9월 달에 내고요. 건물분 재산세는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 토지분 재산세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해야 되는데 안 내가지고 광진구에서 압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한은행에서 의무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저당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해서 의무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얼마? 1억 6,155만 2,623원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지금 그 당시에 이렇게 은행에서 받을 돈은 1억 6천씩이나 되고요. 그러면 지금 이게 2,400만 원까지 떨어졌는데 낙찰이 된다 한들 은행에서 채권의 수는 엄청나게 대손이 발생하는 거지요. 받을 돈은 1억 6천인데 만약에 2,500만 원에 낙찰된다면 채권의 수는 2천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1억 4천이 대손이 발생한다. 이렇게 해서 이러한 물건 하나로 신한은행 금융기관에서는 대손 금액이 많이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낙찰 사례 분석이 나왔고요. 그러면 여러분, 자, 등기부를 보고 한번 보실까요? 등기부상에서 소유권 1번, 소유권 이전은 어디가 될까요? 갑부가 되겠고. 그죠? 2번, 3번, 근저당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을부가 되겠고. 4번, 압류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갑부가 되겠고. 5번, 의무경매도 어디에 들어갑니까? 갑구가 되겠습니다. 자, 공부 한번 해보세요. 써보세요. 1번, 갑구. 2번, 3번, 근저당은 을부입니다.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소유권 이외에 걸리니까 을부. 4번, 소유권에 대해서 압류한 거니까 갑구. 소유권에 대해서 의무경매 개시결정이 떨어졌으니까 갑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낙찰받게 되면은 몇 건 말소시킵니까? 근저당, 압류, 의무경매 4건을 말소시키게 됩니다. 한 건당 7,200원이니까 28,800원에 무엇을 내야 된다? 등록 면허세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은 지금 재매각 사건이고요. 반값 부동산입니다. 반값 매각 물건인데 반값이 아니죠. 지금 몇 프로까지 떨어졌습니까? 지금 이거 지금 26%에서 다시 유찰됐으니까 20%까지 떨어졌습니다. 반값이 더 되죠. 지금 100원짜리가 지금 20원까지 떨어졌으니까 80%가 가격이 하락한 겁니다. 그래도 투자 가치가 없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금이 묶인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이거는 지금 그린 상가니까 상가를 낙찰을 받을 때 자, 취득세 얼마입니까? 상가. 이렇게 상가를 낙찰받게 되면 취득세는 얼마냐? 낙찰금액, 매각대금 곱하기 1000분의 40입니다. 1000분의 40이라고 하는 것은 몇 프로가 되느냐? 4%가 되겠습니다. 4%. 그런데 이렇게 낼 때 농어촌 특별세 0.2% 냅니다. 농어촌 특별세.
농어촌 특별세 0.2%를 내고 그리고 0.4%의 지방교육세를 냅니다. 지방교육세 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4.6%의 취득세를 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 4.6%를 납부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등록면허세는 몇 건입니까? 등록면허세는 근저당, 압류, 이무, 경매 4건이니까 얼마입니까? 28,800원에 등록면허세를 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매각 물건 사례 2는 재매각 사건이면서 반값 매각 물건인데 이거는 투자 가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그린상가를 투자할 때는 반드시 여러분 임장활동을 해야 됩니다. 과거에 테크노마트 98년도, 2000년도 초반에 얼마나 호황을 누렸습니까?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1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여러가지 경기도 경기지만 이제는 투자 가치가 전혀 없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 그린상가 같은 경우는요, 근린주택 같은 경우는 경용주택이잖아요. 거기에 뭐 근린생활시설로서 일부는 주거도 할 수 있고 또는 일부 사무실 또는 점포할 수 있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투자 가치가 있는 거지, 이런 대형 건물의 그린상가는 투자 가치가 별로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들 혹시 반드시 경매할 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시간에 매각물건 사례 3번은 전세권에 대해서 여러분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